1월 5일 2025년 1월 5일 지금이 오전 11시 좀 넘었어요. 어머님께서 방금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제가 휠체어 산보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비가 오네요. 서울은 눈이 오는데 여기는 비가 오네요. 그래서 휠체어 산보는 못 가고 어머님 지금 밖에다 모셔놓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에서 30분 정도 찬바람 좀 쏘이시게 한 다음에 식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식사를. 서울은 아까 뉴스 보니까 뉴스가 아니라 동영상 보니까 지금 눈이 오고 있더라고요. 네, 광주는 아무래도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그 집 근처 거기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과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까 뉴스에 잠시 나왔어요. 엄니 추워 안 추워? 엄니 추워 안 추워? 엄니 추워 안 추워? 응? 추워? 그럼 좀 있으면 들어가자. 좀만 있다. 아까는 안 춥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약간 냉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윤석열 때문에 참 걱정이네요. 온 나라가 이렇게 헝클어지고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의 체면을 구기고 저렇게 제19세기에 틀어박혀서 하는 꼴을 보니 정말 어떻게 저 인간을 표현할 단어가 없네요. 이제 욕도 아깝고 저런 인간을 우리 민족이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은 참 연구할 과제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 해답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전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 남구 그 일부 지역에서 윤석열 득표율이 30% 넘은 지역이 나와요. 그 지역이 광주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으나 부자 동네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자들이 왜 윤석열을 찍었겠는가? 그 졸부들이요. 졸부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결국은 현재의 우리 국민들의 흐름, 의식 수준이라면 좀 안 맞는 것 같고 흐름은 이기주의와 배금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대 흐름은 지금은 아쉽지만은 이기주의와 배금주의예요. 민족 혼이 살아 숨쉬는 그런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좀 다시 표현하자면 자기의 이익과 어느 것이 코드가 맞느냐, 정의고 진실이고 눈물이고 한이고 가훈이고 가문이고 민족 혼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조짐이 보였죠. 예전에 박근혜 편에 서서 일해 주신 분 하나가 얼른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 자유당 이승만에 의해서 처참히 살해당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똑같이 황해도 고향분인데 얼른 그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서울 종로에서 같이 출마했다가 이승만 당선되고 그분 낙선을 하셨죠. 뭐 이것도 선거 공작으로 그분이 지셨겠지만 그분의 아들이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복종하는 그런 그 단체의 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예, 엄니 추워? 추워? 엄니 방으로 갈까? 그래, 방으로 가자. 어떻게 자기 아버님이 그렇게 이승만에게 능지처참되고 총으로 사형을 당하고 시체도 찾아가지 못하진 많지 벌벌 떨면서 그런 그야말로 뭐 멸문지하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 독재 권력에 당한 그 집안의 아들이 그 독재자 박정희 딸의 복종을 하는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례가 있느냐를 저는 봤어요. 연구 좀 고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버지가 나발이고 필요 없다. 우선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호주머니에 돈을 쑤셔 넣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목적을 했고, 그 이후로도 이런 징후는 엄청 많죠. 이것은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혹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일본에게 고개 숙이는 그런 이치와도 똑같습니다. 그게 물론 그 반대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쉽지 않겠죠. 예. 독립 지정에서는 줄 게 없으니까, 떡이 없잖아요. 하여튼 간에 이런 이기주의, 나에게 누가 이익을 될 것인가, 거기에 잔머리 굴려가지고 당선된 게 윤석열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자면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았죠. 세계적으로도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십조 돈이 풀려가지고 물가는 오르고 특히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서민들로부터 아주 배반을 당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혹은 진보 세력은. 그런데 그 부동산을 억누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으로 부가 축적된 졸부들에게서도 또 배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서도 배반을 당하고 졸부들에게서도 배반을 당하고, 그런 결과가 또라이 윤석열을 탄생시켰습니다. 민족의 비극이죠. 그렇게 당선된 인물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처신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탄핵 마이지를 윤석열은 날이면 날이 갈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행동을 하면 할수록, 해외 출장하면 출장 나갈수록 우리 국세만 혈세만 낭비를 하고 탄핵 마이지를 쌓고 갔는데, 결국은 지 스스로 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란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 같은 사람에게 뭘 더 뜯어먹을 게 있다고 그 사람에게 붙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것은 저도 한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 역사에 대한 정확한 고민이 없고, 또 윤석열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세력, 예를 들자면 무슨 교회 있잖아요. 참사랑교회인가
그 세력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안해동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때 민족중흥동지회 김종필이 만든 민족중흥동지회에 가입해가지고 저는 그때 뭐 박정희가 죽으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았죠. 이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죠. 제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용소영렬 같은 그런 꼭두각시 이게 꼭두각시라고 표현할 것 하나 심볼이죠. 심볼. 구구 심볼이 있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 기득권 체계가 유지된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움직이는 사람이 또 많을 겁니다. 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광주 특정 지역의 30% 나온 지역 졸부들의 마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은 큰 역사 흐름은 그런 졸부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움직이죠. 간헐적으로 마찰이 있고 간헐적으로 국가나 민족에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안 좋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더디게 역사는 진행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역사는 옳은 방향으로 진보를 합니다. 그러나 외에도 있기는 있었죠. 로마가 망한 것처럼 그 민족혼이 죽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국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발해가 약간 자연재해로 무너졌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국가 혼이 무너지거나 혹은 십상시처럼 간신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것이 오래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도 세력이 한 100년 되니까 결국은 조선도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같은 이런 심볼들을 제대로 척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치고 나가야 됩니다. 어설프게 이번에 이 반란 세력들을 어설프게 처벌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조갑자씨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때 전동환이나 노태우를 사형시켰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사형시켰다면 이번에 반란은 안전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한두 사람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사건의 마무리는 윤석열 일당의 사형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되는 국가인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속전속결 마치 박정희처럼 그 살인마 박정희처럼 대부분 판결이 끝난 이후 수시간 내에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번들은 세계는 우리나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이 우리나라의 혼란을 하나의 K 디모크라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하나의 상품으로 세계에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기계적 평등에 치우친 우리나라 언론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찬반을 1대1로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언론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애지중지 키우고 생명까지 담보하면서 키운 자식이 친부모를 죽였을 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토론마저도 찬반을 1대1로 놔두고 토론을 진행하는 곳이 우리나라 지금 언론입니다. 그게 참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그러니 한심하게 그지 없죠. 이러한 그 미디어가 존재하는 이상 아무래도 윤석열 일당을 사형시키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종구석에서 24시간 어머님만 보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희망을 합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아마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나마는 적어도 한 10년은 후퇴했을 거예요. 10년은. 사람으로 치자면 10살을 더 이제 어리게 본다는 거죠. 전능한 미숙한 사람으로. 한 사람은 욕심 때문에 더 나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극단의 배금주의, 이기주의에 찌들러 가지고 오늘의 사태가 나온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 한때 유행했던 인사말이 있어요. 부자 됐어요, 이 말이. 저는 그 말 처음 들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한 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도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나무 재물에 대해서 땀과 고민이 없이 형성된 어떠한 부와 아름다움과 그 명성에 대해서 철저히 존경을 하되 땀과 고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기했던 우리나라의 선비정신이 필요합니다. 선비정신 전체를 저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놀고 먹는 노동 가치를 배겨가는 선비정신은 배격하되 꿋꿋이 제조를 지키며 참과 진리를 숭상했던 그리고 자기의 가문과 조상을 존경했던 그런 선비정신은 조금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어머님 지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자. 이제 많이 있었다. 어찌됐든 이번 이 윤석열 사태가 우리나라 법이 정한 대로 잘 마무리돼 가지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곧든다고 하나요?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2차, 3차 도약을 해서 동북아에서 우뚝 솟은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나저나 이 배금주의와 이기주의가 먼저 사라져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박정희가 말하는 그 새마을 정신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정희를 아주 살인마라고 아주 후려치는 사람인데요.
박정희가 했던 그 새마을 정신, 물론 새마을 운동 그 동기도 그 당시 유신을 어떻게 좀 미화하기 위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저는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박정희를 높이 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당시 김대중이가 집권했으면 더 잘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프고요. 가정이고 그 가정이 현실적으로 확률이 높다 할지라도 현실화했던 점은 박정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악랄하고 정말 지긋지긋한 박정희를 저는 똥보다 더 더럽게 봅니다만은 박정희가 했던 그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심어준 것은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배금주의와 이기주의, 이 윤석열 사태의 근본은 배금주의와 이기주의라는 것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이걸 지적하는 분들은 아직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옥 아닌 감옥에서 어머님과 단둘이 5년 이상 살다 보니까 헛생각이 많이 들어서 잠시 헛소리 좀 했습니다. 엄니 이제 방으로 들어가자. 엄니 추워? 엄니 추워? 엄니 추워 안 추워? 추우신가 보네. 방으로 들어가자. 휠체어 산보를 해야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아마 산보를 못해서 가지고 오늘 식사하신 데는 차질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